네, 다시 보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보존, 복구, 열람 등에 관한 주제. 요즘에 이제 열람에 관한 이슈가 한참 이제 중요 포인트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좀 지저분한 영역을 가지고 구성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지적공부의 종류 보셨어요. 대장과 도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고요. 자, 보존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형식입니다. 컴퓨터에다 보존하는 게 하나의 양식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종이 쪼가리로 보존하는 게 하나의 양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종이 쪼가리를 할 때는요, 다 지적소관청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자, 전산망, 자, 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 서버를 통해서 보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열람하는 경우, 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 공부, 정보가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먼저 보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보존했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복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람이라고 하는 것, 총 세 가지 뼈대 보존과 복구, 열람 묶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존, 복구, 열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보통 일반적인 수험서에는 보존 따로, 복구 따로, 열람 따로 이 따로 돼 있으니까 이게 공부하는데 아주 짜증납니다.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보셔야 돼서 먼저 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적 공부를 정보 관리 체계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해서 아까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지 않는 경우 지적 소관청,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된다? 시군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시도지사라고 하는 녀석도 같이 보존 의무를 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구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해서 사실 복구에서 하나, 두 개 정도 출제 포인트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요걸 갖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복구한다. 요걸 가지고 7일 이내 복구를 해야 된다. 5일 이내 복구해야 된다. 또는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여튼 별 더럽게 별의별 걸 갖고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복구는 이제 복구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 또 하나 꼭 이것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도 똑같은 항목이 될 텐데 앞에서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대장과 도면과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근데 지적 공부에는 크게 토지의 표시 등에 관한 항목이 있었죠. 뭐 소재라든가 지번이라든가 지목. 그 다음에 소유자의 표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소유자 성명이라든가 소유권의 변경 원인과 일자 뭐 이런 것들 나왔었죠. 그래서 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게 될 텐데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 내용, 자, 지적 정보 자체가 멸실, 훼손이 돼버렸다라고 했을 때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 복구하고요, 토지 소유자의 표시 등에 관한 항목 복구는 근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게 되면은 먼저 토지 표시에 관련된 복구 자료. 자, 요건 뒤에서 우리가 측량이라고 하는 거고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측량이라는 것이 의뢰가 있게 돼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측량 의뢰,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 전문 업자입니다. 여기다가 측량 의뢰예요. 그러면 이제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거 쓸 거 없습니다. 뒤에서 바로 볼 거니까 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한테 다음 날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측량을 하겠죠. 그러면 측량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측량이 올바른 건지 지적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소위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검사 측량 때문에 면적이 달라지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터졌을 때 뭘 하게 되냐면 적부심사 또는 재적부심사라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적공부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텐데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첫날 공부했던 주제죠.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근거 서류를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한 다음에 이걸 지적 공부에 어떻다 정례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해서 다시 가볼까요? 청량 의뢰 있습니다. 나중에 출제 포인트 2개 나와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는 것을 시군구청장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게 될 것이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이게 올바르게 측량한지 확인하는 것이 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 등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공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 등에 관한 항목을 입력하는 순서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측량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측량 의뢰라는 개념과 지적 측량 수행자에 의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의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 이걸 이제 왜 제출하냐면 나중에 검사 측량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측량 수행자 민간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똑바로 측량을 했는지 확인해 보는 걸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주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거 근거 서류 남겨놓고 나서요.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 순서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측량 의뢰, 그리고 이건 토지 소유자 등이 할 테고,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의 제출이라는 것은 지적 측량 수행자 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자가 측량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검사 측량,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적소관청이 똑바로 측량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검사 측량. 자, 93 나중에 논의할 테고, 지적공부에 정리하기 앞서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자, 남아있는 서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지적 정보라고 하는 것이 지적 공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아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앞 단계에서 바로 지적 측량 수행자에 의해서 제시되는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 관한 문제야. 측량 결과도를 가지고 나서 검사 측량 등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그걸 가지고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적 공부에 반영되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본 발급 신청하면 등본을 발급해 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자,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만드는 자료가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걸 우리 법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예시값으로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항목이 복제된 지적공부. 아까 우리 영구히 보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적공부를 복제를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데이터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때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에는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개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등본 발급에 쓸 수 있죠.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따로 이 지적 공부를 복제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등증복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해서 자, 요렇게 특별 등증복 이렇게 갑시다. 자, 순서대로 가시면 좀 나을 것 같아서 특별 등증복 이렇게 특별 등증복. 자, 이 문제 구성할 때 토지 표시 복구 자료하고요, 소유자 표시 복구 자료를 비교해서 출제했던 사례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 표시 관한상은 아까 중심축이 등기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든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이라고 하는 거에서 판결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등기부 등 이런 서류가 있다라면 이걸 가지고 지적공부 홀라당 다 타버렸어,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항목을 복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토지 복구 자료,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가 아무래도 양이 많고 힘들죠. 그래서 순서,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등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증명서류, 좀 구체적으로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제된 지적 공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게 될 것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판결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지체 없이도 이슈가 됐었고, 토지의 표시 복구 자료와 소유자의 표시 복구 자료 근거를 따지는 것, 요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지요. 자, 그래서 그렇다 치고, 자, 작년에 나왔던가요? 자,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누가 보관한다고 했어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보관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 이걸 이제 누가 와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열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또 읍면동장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양아치들 요걸 갖고 어려웠어. 자, 가볼까요? 지금 보존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열람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 읍면동장까지는 알겠는데 특별자치시장, 자, 그러면 행정구역 체계를 잡아내셔야 되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갈 때 공간정보법에서 체계 라고 하는 것은 자, 중앙정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자, 특별시라는 서울시가 있었죠. 그다음에 광역시, 인천이나 부산이라든가 대구, 대전, 뭐 이런 광주광역시 있을 테고요. 도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을 테고요. 별로 중요치 않은 건데 세종시를 가리켜서 특별자치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를 가리켜서 특별자치도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리고 제주도는 누구한테 지적 열람을 해야 되느냐? 뭐 어차피 법조문에 없으니까 따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되잖아. 해서 만약에 도든 특별시장한테 만약에 서울시에 사시는 분이 서울특별시청을 찾아가서 지적 정보를 열람한다. 뭐 그럴 필요 없잖아. 자,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이라고 하는 거야. 특별시 밑에 구 있었죠. 광역시 밑에 구 있었죠. 도 밑에 시군 있었죠. 이쪽 라인을 우리가 시군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지적정보 열람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은 좋아.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빠지게 되는데 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하는 거, 요게 특이해서 요걸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계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이게 논리 체계가 깔끔하지 않아. 만약에 자, 지금 보존이라고 하는 게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라고 했으면 열람도 간단하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건 이제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별 의미도 없는 짓거리를 했었는데 하여튼 요 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주제예요. 그래서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 정보의 보존과 복구와 열람. 그러면 복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자, 그다음에 열람에서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바로 보존, 복구, 열람이라는 주제. 이에 비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한 보존, 복구, 열람이라는 주제를 보게 될 텐데 요거는 이제 간단해. 자, 지금 종이 쪼가리로 지적 공부를 보존해야 되는 건 누가 된다?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사람, 지적서고에다가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존했던 것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던데 비해서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존할 때는 되게 간단해. 바로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사람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자, 29회 때인가요?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 등 거의 쓰레기 같은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기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나중에 해드리게 될 텐데 요런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 주셨는데 한 2달 정도 걸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월달, 4월 그 다음에 4월 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가지고 수업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소관청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건 이제 포인트가 없잖아. 그래서 나와도 답이 안 되는 거야. 지적공부의 복구, 정보의 복구라고 해서 지적소관청 지체 없이도 다 복구를 해야 된다. 기억 나온 김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과 그 다음에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항목. 자, 복구 자료가 틀렸었죠. 근거 자료가.
문제가. 해서 우리가 측량 성과도,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등본이 있었죠. 각종 증명서류라고 해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의 예시값, 그 다음에 복제된 지적공부에서 즉결, 등증복 이렇게 봤었고요. 소유자의 표시관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문제 안 되게 되고요. 지적정보 열람이라고 해서 지적소관청에 이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보존복구 열람을 하는 경우는 좀 복잡한 변수가 있다. 보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걸 갖고 나쁜 놈들이 지적소관청은 얼마나 좋아. 근데 법 자체에서 시군구청장이라고 그랬다가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랬다. 같은 말입니다. 해서 법조문 자체가 체계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적공부의 복구, 시도지사, 정보처리 시스템 을 통해서 보존했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체 없이 복구 있었고요. 열람이 어려웠었죠. 해서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그 외 특별자치시장 이에 비해서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존복구 열람을 함에 있어서는 무조건 다 뭐가 된다?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이게 읍면동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말장난 분명히 할 거야. 열람 얘기할 때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되지 않는 지적공부 자, 발급받고자 할 때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 요딴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이 2차 과목 중에서 뭐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 암기 파트,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은 이게 내용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자꾸 토시 갖고 장난치는 문제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지적 정보의 보존, 복구, 열람에 관한 주제 보시고 바로 같이 이어서 봐야 되는 것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동산 종합 공부 얘기도 한 5년, 6년 정도 텀에 한 4문제 나왔었나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거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소위 지적 공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이 대장이라든가 또는 토지대장 등을 얘기하죠. 건축, 자, 임야대장을 얘기합니다. 그 외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하여튼 부동산에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를 원스톱 서비스로 알려주는 개념을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 등록상이라고 하는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상의 정정이라는 주제가 있죠. 자, 등록상 정정 얘기할 때 다시 토지 이동이라는 항목 체크해볼까요? 자, 바다를 메고 있습니다. 무인도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걸 우리가 뭘 한다? 신규 등록이라고 불렀었죠. 이거랑 비교해서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겨 적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이라는 용어를 썼었지요.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이라고 하는 거 세트로 갈 수가 있겠고요. 변경 2개 있었죠? 지목 변경 이라고 하는 것과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등록상 관련해서 정정과 그 다음에 받아들인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8개 항목을 가리켜서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를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등록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이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이제 시험을 위한 시험에 있어서는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등록상이라고 하는 주제,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각종 공부 등을 짜깁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권리에 관한 사항 나오게 될 테고요. 세 번째가요, 규제 등에 관한 내용. 자, 이건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등을 보게 되면 확인 설명서 내용과 일단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갔었죠. 토지 표시 등에 관한 항목은 주로 뭘 얘기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같은 지적 공부라고 하는 걸 어디다가 따로 카피해서 우리가 이름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부르게 된다. 한편 이 토지 외 건물이 따르면 소위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가 공시가 되게 되는데,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바로 건축물 대장
이라고 하는데 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라고 해서 원래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저 얘기했었잖아. 지적공부의 내용 중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소유자의 성명이라든가 변경 원인, 변경 날짜 이런 게 이제 대장 등의 등록사항이 되게 될 것인데 원래 이제 권리관계 공시수단은 뭐가 됩니까? 등기부라고 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자 분기법상 권리에 관한 사항, 즉 등기부를 보고 베껴서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자, 한편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는 게 용도 지역이니 용도 지구니 이런 걸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얘기는 나중에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정책론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대책이라고 해서 자 그렇게 가죠.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 간접적 개입 중에 하나가 토지 이용 규제라는 개념, 즉 용도지역, 용도지구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규제 관련해서 자 용도지역이 뭐다, 용도지구가 뭐다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토지용계획 확인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 얘기도 그렇고 나중에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설명서기랑 다 중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개 과목을 다 소화를 하고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편하실 거예요. 이게 돌고 돌거든. 나중에 확인설명서 할 때 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순서가 얘가 먼저 했으니까. 하여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공법에서 용도적, 용도적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영역입니다. 규제를 알려주는 것을 가르쳐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가 학기론 할 때 공부할 주제가 될 테고요. 학기론 할 때 자 감정평가론 파트라든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이 관련해서 바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근거 서류가 있어.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지금은 완벽하게 소화 안 되셔. 근데 나중에 감정평가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의 체계를 정확히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 그림 가십시다.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에 등록할 사항 표시라고 해서 자 대장 등 지적 공부의 표시 항목, 그 다음에 건축물 있을 때는 건축물 대장의 표시 항목, 그 다음에 권리라고 해서 등기부 얘기가 되겠죠. 규제라고 해서 토지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가격에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원래는 자 지적공부 따로 떼보고 건축물 대장 따로 떼보고 등기부 따로 떼보고 토지용계획 확인서 따로 떼보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시공가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다 떼야 될 항목이야.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스럽다라고 해서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다 짬뽕을 해갖고 원스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정보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게 토지대장처럼 떼게 되면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등록상이라는 개념을 확인을 해보셨어요. 어려워요? 해서 다시 갑시다.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 그 외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이 공시가 됩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과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사실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중복한 걸 중복해서 다 짬뽕을 해서 한 칼에 보여주는 게 부동산 종합 공부, 그 다음에 공법에서 공부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 토지 용도지역이 무엇이고 용도지구가 무엇이다 이런 것을 공시해 주는 것을 토지용계획 확인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주로 학기론에서 주로 많이 설명드리게 되는 게 토지 가격,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이런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원스톱으로 28개 그렇다고 그래요. 원래 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하나만 떼게 되면 자 이론상 28개나 29개의 각종 이 떼야 될 서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을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본 논리적 구조가 이 등록상 정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텐데 일단 크게 보게 되면은 두 가지죠. 지금 이제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사항 두 가지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주로 뭘 통해서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X 토지의 소유자가 현재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됐다. 현재 갑 소유 X 토지에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지금 을이 소유자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먼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종합공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하고 실제 권리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유자의 정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 자, 끝머리 가십시오. 내용 보지 마시고 정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때 봐서 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다.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뒤에서 등기법 할 때 공부하겠지만 바로 등기 필정보라고 해서 옛날에 땅문서, 집문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 필증 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필증 또는 등기 필 정보 대신에 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차피 공부할 건 아니야. 그냥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띄워보는 게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지적소관청 이런 애들만 알 수 있는 게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등기부 등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어떻다? 바로 정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렇지고요. 소유자 외에 관한 사항에 정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 X 토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에서 분할로 인해서 100제곱미터가 돼버렸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아직도 200으로 남아있다. 또는 합병에서 100제곱미터였던 게 합병해서 200이 됐는데 아직 부동산 종합공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자, 색깔 이 표준 포인트 볼까요?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다 같이 갑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등을 참고해서 직접 정정을 하면 되는 사안이고요. 소유자 외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건물의 표시나 소유 토지의 표시라든가 토지용계 확인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잘못 입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대뜸 정정을 못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할 수 있는 건 딱 한정된다고요. 바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어떻다 정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될 테고 그 외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제일 쓰레기 같은 문제가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자 외에 불일치 등록상, 이게 이제 토지 표시, 건물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토지용계 확인서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또는 가격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들어가 있다. 이걸 총칭하여 뭐라고 그런다? 불일치 등록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요 직접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먼저 뭐라고요? 어디에 각각의 이 내용들을 올바르게 고쳐달라라고 하는 것을 정정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기관의 장에 일정한 사항을 정정을 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카피해서 어떻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입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서류, 아까 28개가 29개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이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이나 이런 건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 토지용계 확인서와 또는 토지용 규제 내용하고 토지용계 확인서에 토지용 규제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뭘 우선 적용한다? 토지용계 확인서를 우선 적용한다. 자,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소관청 정정해야 된다. 자, 소유자 외 불일치 등록상,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소유자 외 항목이다 라고 하면은 각각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불구하고 각각의 기관의 장이 토지용계 확인서라든가 뭐 이런저런 주택가격 이런 것들을 정정을 하면 그걸 다시 카피 복사해서 입력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부동산 종합 공부가 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죠? 아니야. 더 어렵게 어려워 이게. 뒤를 봐야 돼. 정정해야 된다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정해야 한다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직접 등기부가 근거 자료니까 바로 정정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행정청에서 각각의 뭐 시군구청장이 사실은 다 시군구청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격도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장관이구나. 토종기획 확인서도 시군구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권리는 어차피 별개 문제고. 지적공부라든가 건축물 대장 다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한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관련 법이 변경돼서 이것을 주관하는 기구, 뭐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자 소유권 외 소유자 외 불일치 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존 간단하죠. 자 지적소관청 자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체 스토리를 봐야 돼.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주제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적 공부를 보존, 복구, 열람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런 순서로 갔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적 정보를 보관된 지적 정보를 열람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한편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 정보를 보존, 복구, 열람하는 사람 다 누가 된다? 지적소관청. 예, 그리고 부동산 종합 공부도 그 주관 행정청이 다 뭐가 된다? 시군구청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군구청장.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표시로서 토지대장 또는 토지대장과 같은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에 관한 항목, 등기부 내용, 그 다음에 토지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개별공시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데이터들을 누가 지적소관청이 어떻다? 취합을 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소유자와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소유자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직접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따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지적소관청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 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보존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등록상 정정에 관한 이슈가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이 강의가 됐든 또는 이제 제가 만든 교재를 통해서든 꾸준히 포인트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 없이 미련스럽게 쳐 읽어요. 그리고 매우 좋지. 자, 이해가 쏙쏙 되니까 심지어 강의자는 또 칭찬까지 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야. 자기가 결국은 암기해서 시험을 보러 가셔야 돼. 그런데 이 중간중간 내용을 다 보시려고 하게 되면 머리가 터져버린다. 그래서 일단 핵심이 되는 이슈들을 단순 암기를 해놓고 나서 자 강의를 듣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 절대로 부동산 종합공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런 것들이 기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런 것들은 앞에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자, 이제 보존된 지적공부의 보존, 복구, 열람 이때만 필요한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요 앞으로 문제풀이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풀이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했을 때 아마 제가 더 오랫동안 8년 됐나 7년인가 8년 했으니까 훨씬 문제를 잘 풀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잘 푸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미친놈이 어떻게 문제를 구성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기본 암기 항목이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상한 얘기 나와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는 뭐냐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첫 번째 힘들지만 등록상 자 먼저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에 관한 주제, 규제에 관한 내용, 가격에
관한 내용 이렇게 뼈대 잡고 나중에 이제 가격할 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 주택가격 다 외워. 교재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을 할 때 토종계획 확인서 이런 거 알아. 그다음에 권리에서는 등기부 이런 거 알아. 그다음에 표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 해서 이렇게 익숙해지시되 요는 소유자 정정, 지적소관청 소유자가 어떻다 정정해야 된다. 소유자 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보존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전체를 자 아까 우리 지적정보의 보존복구 열람하고 부동산 종합공고를 묶어서 세트로 가시게 되면 이게 흔들림이 없어. 근데 미련시럽게 이걸 막 파면 이제 석유 안 나옵니다. 삽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게 아사리판이 되어버립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공부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 주실 거예요. 왜? 제가 실패를 해봤거든. 꼼꼼히 봐가지고 보다가 보면 머리 터져버리고 죽을 맛이야. 그래서 하여튼 공부 오래 하면 저처럼 성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은 계속 체계를 잡는 훈련 요걸 좀 하셔야 돼. 이게 처음엔 두려워요. 근데 처음에 두렵다고 그걸 멈추시면 안 돼. 꾸준하게 이런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이거 텍스트 쳐 있게 되면요 저거랑 같은 거야. 자, 특히 요즘에 남녀 불문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 드시고 나서 다이어트 한다고 자, 온 동네 또 이제 만복하고 개고생 안 먹으면 될 걸. 자, 마찬가지야. 공부라는 것도 뼈대를 잡아가게 되면은 자, 욕심도 작아져. 전체 체계가 잡히면은 모든 게 용서가 더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종업 공부라는 주제 설명드렸고요. 자, 지금 두 가지 묶어서 세트로 공부하시는 거 말씀드렸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측량 등에 대해서 확인합니다.